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사설직업학교 외국인 기술연수생 사기 피해 및 인신매매에 대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철의 민주노총 전략조직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성덕 민주노총 조직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성민 이주민 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상금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주원 공익법단체 두루의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구루 민주노총 부산본부 동부산 상담소 상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류지혜 통역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피해 당사자이신 뢰황폭님 외에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제가 먼저 모두 발언하고요. 그리고 경과 보고를 김구루 민주노총 부산본부 동부산 노동상담소 상담국장님께서 하시고 발언을 피해 당사자 베트남 기술연수생께서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언으로 이주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께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언 세 번째 인신매매 인정의 의미를 윤성민 이주민 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변호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발언 네 번째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하시고 기자회견문 낭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전과 달리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그에 걸맞는 국격을 갖추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과 기대 또한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만큼 인신매매와 같은 비윤리적인 범죄에 대해 단호한 국가적 입장을 세우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 사례의 경우 단순히 인권 범죄의 사후적 처벌이나 민사적 다툼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가 미등록 체류자 양산의 고리가 되고 있는 만큼 인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정부의 태도와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절차의 준수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고 이주 노동자가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되는 과정을 역학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직업학교에 대한 각종 지정 제도를 강화하고 지정된 직업학교는 상시적 모니터링 수검을 의무화하는 등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불법 행위와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려고 하는 정부의 입장과 적극적 개입도 필요해 보입니다. 합법과 불법을 단순히 분류만 해서는 무책임하게 미등록 체류자를 양산해내기만 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지역사회의 갈등과 불안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인신매매와 같은 인권 유린 범죄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과 제도의 미비점은 진보당 국회의원으로서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김구루 민주노총 부산본부 동부산 노동상담소 상담국장님께서 경과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트남 기술연수생 사기 피해 사건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로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베트남 분들이 김해에 있는 영진 직업학교에서 돈과 신분증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업학교 교육생으로 한국에 왔던 18명의 베트남인들은 한국에서 용접 기술을 받고 그러고 난 뒤 조선소에 취업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본래 받은 체류 자격은 일반 연수로 분류되는 D4라고 불리는 비자였습니다. D4 비자 중에서도 D4-6라고 세부 분류가 되는데요. 이것은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우수 사설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비자입니다. 또한 법무부 보도자료에는 기술연수생 비자로 언급되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앞선 기술을 배우기 위한 비자인데 영진 직업학교에 의해서 사기 피해를 당해서 기술 교육은커녕 체류 자격을 상실하여 미등록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국 전 입국 비용이 과도하게 높았고 이탈 보증금까지 납부했습니다. 입국 후에는 영진 직업학교의 기술교육이 너무나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교육생들의 경우 현장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목포까지 보내져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직업학교 측은 1인당 20만 원씩 기숙사비를 받아 챙겼음에도 작은 원룸에 3, 4명씩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연장한다면서 가져갔던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생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것은 체류 연장을 해준다면서 6개월치 교육비와 숙소비를 받아가 놓고도 학교 측이 체류 연장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미등록 체류자가 된 부분입니다. 기술을 배우러 왔다가 졸지에 젊은 나이에 미등록이 된 것도 억울한데 6개월치 선납한 교육비, 숙소비도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부산본부, 변호사그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7개월간 매달려 왔습니다. 2월에 김해 중부경찰서에 영진 직업학교 관계자들을 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찰 조사는 나오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같은 달 2월 창원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진행 중인데 피고 측은 사과나 반성의 기미도 없이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김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면담하였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의 기술연수생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문제, 영진 직업학교의 신규 기술연수생 도입을 중단할 것, 그리고 이 제도 자체의 문제, 현황을 조사하고 그에 합당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해 교육생들이 안정적인 체류 상태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하지만 출입국 측은 비자 발급은 어렵다면서 출국 유예 조치만을 해주었습니다. 5월에는 중앙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 피해자 중 2명에 대해서 피해 신고를 하였고 지난 7월 18일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6월에는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특화해서 조사를 시작했고 피해자들도 조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을 면담하였습니다. 영진 직업학교를 지정 직업훈련시설로 인가한 것이 고용노동부입니다. 법무부가 D4-6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도입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로 제재를 해야 한다면 직업학교 자체에 대한 제재는 고용노동부가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학교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제재 조치가 필요함을 노동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당시 노동부 면담 자리는 정혜경 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한 것이었고 후속 대응으로 오늘의 국회 기자회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를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넘어섰는데요. 교육생들에 대한 피해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10여 명의 베트남 기술 연수생들에 대해서 추가로 인신매매 피해 신고서를 오늘 접수하려고 합니다. 직업 전문학교 기술 연수생들의 사기 피해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설계해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직업 전문학교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으로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영진 직업학교에 의한 사기 피해 그리고 인신매매에 대해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해 당사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영상을 찍으실 때는 이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hông cần. Tôi tên là Lê Hoàng Phong. Năm nay tôi 24 tuổi. Tháng 6 năm 2023 tôi đã đến Hàn Quốc với diện visa du học. Nơi tôi học là trường Yongsin Chikop Chonmun Hakgyo. Ở đây tôi được học ngành Hàn Xì. Với những hứa hẹn của Trung tâm bên Việt Nam và nhà trường ở bên Kim He sẽ tạo điều kiện học tập, tốt nghiệp và chuyển đổi visa E7 để được ở lại Hàn Quốc đi làm lâu dài. Gia đình tôi cũng đã dùng số tiền dành dụm vất vả cho tôi đi du học, mong tôi sau này có cuộc sống tốt hơn khi đi du học ở bên Hàn. Tổng số tiền tôi đi du học hết hơn 400 triệu tiền Việt Nam và đóng riêng số tiền 2.000 USD đóng ký quỹ để đảm bảo sang Hàn Quốc học không bỏ trốn. Sau 12 tháng sẽ hoàn lại. Tôi thì đã được nhận lại, còn các bạn khác đến nay vẫn chưa nhận được. Nhưng khi đến Hàn Quốc thì mọi thứ không được hứa hẹn, không được như hứa hẹn trước đây. Học ngành không được dạy hoàn toàn, số người học trong lớp học nhiều hơn số ghế ngồi, số lần đến lớp không được học rất nhiều, nguyên vật liệu thực hành cũng không được chuẩn bị, toàn dùng đồ thừa của những người Hàn Quốc đã để lại vào trước đây. Đóng tiền thi trắc nghiệm cũng không cho thi. Phòng ở ký túc xá thì nhỏ, nhưng có tận 4 người ở cùng, trong khi tôi và các bạn khác mỗi tháng đóng 200.000 won. Xin chuyển ra ngoài ở thì không cho, và nói nếu hàng tháng vẫn đóng tiền ký túc xá đầy đủ thì sẽ cho ra ngoài ở riêng. Học chưa được bao lâu thì ép chúng tôi đi thực tập, trong khi đó chúng tôi không muốn và chưa được đào tạo an toàn. Hứa hẹn đi làm có lương, nhưng khi hết tháng vẫn không trả lương. Một số người bạn của tôi thì đã bị tai nạn lao động, có người đã bị máy cắt vào tay. Khi chúng tôi không muốn làm việc ở Mokpo thì thầy đe dọa trục xuất chúng tôi về nước và này kia. Và Minh đã từng bị thầy giáo tát vào đầu. Sau này chúng tôi mới biết là lương đấy thầy đưa chúng tôi đi làm và đã nhận rồi, nhưng chúng tôi vẫn chưa được trả. Việc gia hạn visa của chúng tôi lần đầu cũng bị chậm trễ. Hộ chiếu và chứng minh thư Hàn thì giữ mãi không trả cho chúng tôi. Tới hiện tại thì tôi vẫn chưa nhận được chứng minh thư của mình. Sau này đòi mãi nhà trường mới trả lại quyển hộ chiếu, chứng minh thư thì không trả. Xin chuyển trường thì không cho, nói học hết tháng 12 thì cho chuyển trường. Nhưng khi học xong thì trường lại bảo học thêm 6 tháng nữa sẽ cho chuyển trường. Chúng tôi cũng đồng ý và đóng tiền học 6 tháng và tiền ký túc tổng là 4 triệu won và khoảng 350.000 won tiền phạt do gia hạn muộn. Còn các bạn khác thì đóng 5 triệu 200.000 won. Nhưng sau khi đóng xong tiền thì cho tới hiện nay chúng tôi vẫn chưa được gia hạn visa. Việc học cũng không được diễn ra, thời gian chủ yếu hối thúc nhà trường gia hạn visa nhưng tất cả chỉ là hứa hẹn. Đến tầm tháng 11, bạn cùng khóa của tôi bị bắt. Chúng tôi rất hoang mang, mặc dù thắc mắc vì sao như vậy thì nhà trường im lặng. Có lần đi đến trường trực tiếp hỏi thầy thì thầy hiệu trưởng đã lớn tiếng và có thái độ với chúng tôi. Tôi và các bạn cùng khóa khác rất bức xúc. Gia đình đã kỳ vọng vào chúng tôi, mong tôi sang Hàn được học hành đàng hoàng, có một cuộc sống tốt hơn, sau này có công việc ổn định và ở lại Hàn Quốc. Bản thân tôi cũng tự nhủ phải cố gắng học hành.
và việc kiếm tiền nhiều để báo hiếu cha mẹ. Nhưng hiện nay mọi thứ không như chúng tôi mong muốn. Trường hợp của chúng tôi không phải là duy nhất. Tôi được biết có rất nhiều trường hợp khác cũng tương tự như chúng tôi đã xảy ra ở những khu vực khác và bắt đầu ngôn ngữ. Không biết nhà ai can thiệp giúp nên tất cả vụ việc kết thúc trong sự bất lực của học sinh chúng tôi. Gia đình rất lo lắng cho chúng tôi và tôi cảm thấy rất tội lỗi và rất có lỗi với gia đình. Tôi cảm thấy rất buồn và tuyệt vọng. Từ khi hết hạn visa tôi luôn sống trong lo lắng. Đi ra ngoài lúc nào cũng lo sợ. Tôi và 17 bạn còn lại, trong đó có 2 bạn đã trục xuất về nước. Nhờ sự hỗ trợ của bên cơ quan bảo vệ nhân quyền và phiếu luật sư của nhà nước giúp đỡ công việc của chúng tôi, thì bây giờ mọi việc mới được giải quyết như vậy. Tôi rất mong chính quyền Hàn Quốc can thiệp và xem xét vụ việc của chúng tôi một cách công minh và công bằng. Tôi xin cảm ơn.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친구 말한 말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이름이 레홍퐁, 나이는 24살입니다.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데 여기서 잘 되고 생각했지만 근데 지금 이미 이렇게 돼서 모든 게 이렇게 어떻게 도와주라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그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 신청에 관해서 여러 변호사님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김해의 모 직업전문학교 사건은 특정 기관의 일탈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외국인 연수생 제도의 법적,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운영 부실이 아니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 속에서 발생한 국가적 실패입니다. 지금 법무부와 우리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청과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를 차례로 방문을 해서 책임 이행을 요청을 했는데요. 관리감독 책임을 문제 삼았더니 법무부에서는 비자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업무만 한다라고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외국인 연수생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계속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과 체류관리 지침 그리고 평생직업능력개발법 같은 법들이 있지만 이 법령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있어서 제도와 법령 사이에 명백한 관리감독의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그 사각지대 속에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이제 관계 부처들 간의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수생 제도에 대해서 부처 간의 사전 협의와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책임 소재와 행정 권한을 명확히 분배하고 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사각지대를 계속 만들어내면 지금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직접 만든 이 제도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용기를 내어서 목소리를 드러낸 피해자분들은 그저 훈련 중인 값싼 노동력이 아닙니다. 20대 초중반의 인생의 꽃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믿고 국경을 넘어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사람과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주민지원 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에서 일하는 윤성민 변호사입니다. 인신매매 인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신매매 방지법이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23년도부터 시행된 법인데 형법에서 인신매매를 워낙 좁게 규정하고 거의 처벌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인신매매 방지법에서 인신매매 범위를 좀 더 넓게 봐서 인신매매 피해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 방지법은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수인계하는 것을 인신매매로 규정을 하는데 오늘날 인신매매가 이제 형법에서 말하는 인신매매처럼 단순히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처럼 브로커나 뭐 유학원, 모집자 그리고 직업 학교 등 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른 인신매매 규정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유학생들이 명백히 인신매매 피해자에 해당함은 앞서 들으신 사실관계로도 판단이 가능하실 텐데요. 이제 인신매매에 관한 우리나라 현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미 국무부가 2022년에 한국의 인신매매 대응평가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을 하였고 나아가 올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인신매매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을 거쳐서 천일염을 생산했다는 이유로 태평염전 천일염 제품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신매매 발생 국가인 대한민국 인신매매 발생 국가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남아시아 국적의 이주민들을 모집해서 이 사건처럼 송출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강탈하고 또 노동력을 착취하는 인신매매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인신매매 방지법은 처벌 조항이 없어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도 형법상 인신매매를 매우 좁게 해석함에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판 것은 아니지만 중간 브로커와 모집자, 학교가 공모하여 인신매매한 현대판 인신매매 사례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명백한 인신매매 발생 국가임을 인정하고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그 기자회견문 보도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